신천지인 여러분, 지금 공강사의 내연관계 폭포가 또 스승에게 반기를 드는 행위이며 노아의 하체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사단의 행위인가? 생각해보라. 이것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잘 듣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만희가 진정한 스승이라면 진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만희에게 스승으로 따라할 모범이 있는가? 본처를 두고 여신도와 바람피기, 실상과 교리 바꾸기, 분리하면 수시로 거짓말하기, 어떤 것을 따라해야 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성경에 말하는 참 스승은 될 수 없다. 이것은 노아의 하체나 스승을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위한 공의숙 강사의 부끄러운 과거를 용기 내어 폭로한 것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이 재림했다면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과연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재림했다고 볼 수 있는가? 생각해보라. 이왕이면 여자들은 이제 그 당시는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강사, 교사 구분 없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느 때까지는 그냥 교사라고 했고, 어쨌든 7교사와 여자들 7교사를 뽑아서 같이 아담에게 돋는 배에 하와를 붙여준 것처럼 그렇게 같이 회의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7교육장님도 아마 오케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이만희 총회장과의 특별한 관계는 사실 제가 안양 인도원에 발령받아서 거기서 일하기 전부터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주 보게 된 거죠. 회의를 통해서 보고 이제 이야기도 자주 나누게 되었고, 그런 공적인 관계가 이제 가깝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성격이 그때는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주 뵙게 되니까 그냥 어렵지 않은 어른으로서 이렇게 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만희 그 총회장이 가끔 가다가 여러 사람을 모아서 뭐 어디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어디 구경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거기에 저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곳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만희 총회장님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신 분, 굉장히 어려우신 분, 그렇게 느껴졌지만, 이제 저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뭐 강사라 할지라도 이게 총회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다른 사람, 평범한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또 서로 농담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와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라고 제가 하도 오래전 일이어서 잊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니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것이, 제가 인도번에 오기 전에 잠시 양재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양재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었는가 하면, 거기서는 강사였지만은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역할은 전도사였어요. 거기는 어떻게 세워진 그 단체냐면 일반 센터가 아니고 교계 목사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것을 숨긴 상태에서 교계의 목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장소였고, 교육은 누가 했는가 하면 7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번갈아 있는데 주로 신현웅 목사님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를 그때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공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 성이 공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일본식,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일본식 표현이지요. 예전에는 공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요? 왜 저를 부르십니까? 왜 저한테 무슨 용건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전화로 어디로 오라 하면은 그 기능하듯이 가게 됩니다. 그 안양에 있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힘드네. 그렇게 지내면서, 속으로는 갈등을 하면서도 그 관계가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제 흘러가는 시점에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이 반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강원도에 갔다 오셨다 그래요. 강원도에서 사 가지고 온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내가 총회장을 따라다녔나? 총회장이 나를 따라다녔지? 내 참 기가 차서 나도 지금 미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보면 똑같은 옷반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반지가 아니고 커플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진실을 가려달라고 하세요. 무조건 조작이다. 가짜 합성이다. 그 여자한테 속았다. 딥페이크다. 이렇게 무마하지 말고요. 따라서 객관적 증거와 공희숙 강사의 고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